조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안철수 후보 조문을 갔습니다. 유세버스 사망, 빈소를 찾은 건데 윤석열 후보가 먼저 안철수 후보를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 후보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뭐 그런 오늘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박정은 실장님, 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단일화 얘기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양측 모두 회동 분위기 괜찮았다. 둘의 만남은 긍정적 신호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강원도 원주 유세를 마치고 바로 천안에 있는 빈소를 찾았죠. 후보 원주 유세할 때 박정원 대변인도 원주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저 어제 후보랑 같이 유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어퍼컷 하던 그 화면이 원주 유세였는데요. 그 밑에서 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 이후에 이제 조문을 간 거다. 그 일정 끝나고마자 바로 원래는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천안에 있는 빈소를 방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저렇게 안철수 후보를 만났죠. 후보도 얘기를 했고 수행을 했던 우리 김병민 전주의 대변인도 다 아마 이 단일화 관련한 얘기는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두 후보가 만나서 사실은 눈빛만 왔다 갔다 해도 얘기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앞서 저희가 뭐 하나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만 사실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제안했던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라는 건 현실에도 잘 맞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상황에 양강 후보로 지금 결집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표가 굉장히 많이 그 산술적으로 높아지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 정치권에 대한 적응력, 그다음에 뭐 리더십, 그다음에 국민들을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좀 안심할 수 있는 편안함 이런 걸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희는 좀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이 건도 좀 유가족들 좀 그 일이 좀 끝나고 안정이 되면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더 뭔가 결심을 해서 뭔가 좀 진전된 결단과 제안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가 자리를 떠나자 안철수 후보를 공교롭게 찾았는데 그 장면 살펴보시죠. 이재명 후보 서울 유세 마침 밤 9시 27분쯤 수행원 없이 홀로 안철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20분가량 독대를 했고 국민의당 우리도 전혀 몰랐던 깜짝 방문, 정치 현안 없이 고인에 대한 얘기와 일상적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후보가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았을까요? 후보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후보께서는 그 정치적 현안은 정말로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조문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었던 것이고 그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서울 유세가 끝나자마자 천안 빈소에 찾아서 안철수 후보의 이제 황망한 마음을 많이 추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측의 조응천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이 이 유세버스 사고가 단일화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한참 레이스를 하다가 그 쇼트를 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은 다시 참여하기가 힘든 걸 좀 보시잖아요. 예.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사실 그게 변수가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사뭇 다른 태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5년 뒤에 대선 후보 제안 검토 설이 일었어요.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여론조사 나왔지만 사실 여론조사를 위한 단일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점점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기거나 지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 이기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완주를 하고도 뭐랄까 정치적으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면 또 정권 교체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또 뒤집어쓰게 되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단일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도 안철수 후보를 설득하는 첫 번째 논리겠죠. 자,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봤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불리한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질 경우에는 그야말로 또 새로운 걸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리고 어쨌든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선거입니다. 거기에서 졌다라는 또 굴레를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아마도 이제 안철수 후보를 설득하는 논리는 자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멍해를 지지 말고 오히려 통 크게 정권 교체의 대의에 합류하고 그리고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설득 논리를 하고 있는 거고 글쎄요 뭐 5년 뒤에 대선 후보를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들 5년 뒤에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다라는 것을 사실 누구도 확답할 수 없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뭐 경기도지사도 있을 수 있고 당대표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내가 돕겠다라는 신뢰를 주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글쎄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도 뭐 10분간 얘기하면 뭐 단판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런 신뢰를 주는 쪽으로 계속 안철수 후보를 설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의 뭐 책임 총리나 뭐 광료 배분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안철수 개인 정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에 관련해서 뭐 경기지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흥미로운 이재명 기자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